네, 최근 국내 증시는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한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 안에서 섹터가 휙휙 바뀌기도 하고 수급의 방향성을 찾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을지, 그리고 지금 잡아보면 어떤 종목들이 나에게 수익률을 안겨주게 될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저희 잠금 해제 통해서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에서는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하고 싶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산일전기부터 AS 전략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 저희 대표님께서 잠금 해제 처음 와주셨을 때 이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또 봐주셨잖아요. 그리고 당시 봐주신 날짜가 반등이 시작됐던 때였습니다. 나날이 신고가 경신에 나가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3%대의 강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다시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어떻게 바라볼까요? 산일전기는 제가 이 잠금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첫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던 종목이었는데 다행히 매수한 날짜가 단기적인 최저점 구간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표시해드린 날짜에 이제 추천을 드린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상향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리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변압기 관련된 회사긴 하지만 일단 변압기 관련된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회사들 대비했을 때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강세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PER이 낮거나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로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강세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산일전기도 같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관세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정책 테마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관세 충격에 적은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종목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일전기는 지난번 1분기 때 실적을 봤을 때 미국 쪽 시장에서 관세 충격이 거의 없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세 충격에도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같은 변압기 내에서도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상단에 이제 저항대도 없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을 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요. 2차 목표가는 9만 원대로 일단 상향 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산일전기 정말 잘 가고 있는데 기대감을 한 번 더 높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9만 원까지 새로운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던 만큼 조금 더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헤드라인 통해서 오늘장 잡아보면 좋을 만한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뷰티 섹터 관련해서 비올의 이 공개 매수 소식이 시장의 뜨거운 화제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자진 상패라는 키워드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일단 주의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이슈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비올이 이제 공개 매수 공지가 나온 다음에 그에 이어서 바로 이제 자진 상패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로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 과거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뭐 루트론이 대표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기업들도 과거에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에 자진 상패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나가는 모습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일단은 이 회사들이 왜 도대체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가느냐,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장하게 되면은 공시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주가 관리에 대한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자진 상패를 통해서 조금 부담을 덜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모펀드들의 투자도 어차피 보면은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한 합법적인 투자이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자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를 한 이후에 그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깔려있는 지분들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 매수를 일단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달 이제 7일까지
이제 공개 매수가 비율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은 12,5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율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음 달 7일까지 만약에 나는 공개 매수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12,500원에 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가가 만약에 12,500원보다 한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12,500원에 공개 매수에 참여를 해서 파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미 지금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12,500원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베팅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미 공개 매수 가격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개 매수 전 아직까지는 7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 안에서 이제 공개 매수가 이상에서 시세 차익을 못 남기고 그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공개 매수 참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반드시 참여를 해서 12,500원에서는 무조건 파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하이브와 SM 인수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 공개 매수 때 이때를 보면요. 이게 주가의 급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공개 매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정해진 물량을 만약에 확보를 못해서 이 공개 매수가 취소가 된다거나 또는 공개 매수가 끝나는 날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7일 이전에 주가의 상승에 베팅을 한 이후에 7일 전에 우리가 12,500원 이상에서 파느냐 못 판다라고 한다면 12,500원에 팔 수 있는 기간 내에 반드시 공개 매수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빨리 파셔서 어느 쪽으로 이제 자금을 돌려야 되냐면 남아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루트종도 마찬가지고 비율도 마찬가지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 속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4월 달에 추천드렸던 원택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시스라든지 APR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의료 비용기기 쪽이 좋아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을 보면은 APR과 원택, 비올이 상승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비올은 아니죠. 원택 같은 경우가 지금 1.94%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시스가 0.99%, 그다음에 APR이 4%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나 남아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 이동이 지금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종목 쪽으로 리스크를 좀 더 전가하셔서 교체 매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올은 워낙에 뜨거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지금 우리나라 K-뷰티, 미용기기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종목들이 희소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수급의 방향성을 옮겨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이사를 가보면 좋을지 그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휴젤, 보톡스의 강자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대장을 노려야 하는 걸까요? 투자 포인트 두 가지 짚어볼 텐데 호실적 전망, 외국인 기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한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더 갈까요? 세론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 기대감이 있는데요. 휴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남원 이제 의료기기 쪽,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원택은 아직도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는 PR이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택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소개를 드렸던 추천 조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빼고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휴재를 갖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톡스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나왔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대 상승,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0% 이상 고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느냐, 즉 이제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호실적인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일단 지금 2분기 때부터 이 미국 채양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쪽으로 이제 보툴리눔 톡신 관련된 동사의 제품이죠.
보틀렉스를 이미 선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2분기 실적을 더 좋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호실적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호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토픽은 예전에 봐주셨던 원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휴젤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원택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원택도 그렇고 휴젤도 그렇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두 종목 모두 다 그러면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한가요? 네, 원택도 일단 좀만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두 종목을 왜 살까요?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일단 뭐냐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는 점, 동종업계 내에서 피어그룹 내에서는 저평가라는 매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종목 다 미국향 매출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출 잘 되는 기업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수 쪽에서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한 정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종목들 위주로 베팅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 모두 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택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지금 관세 충격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 매출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휴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가성비 제품들을 이제 출시하면서 급격한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관세 충격보다는 가성비 제품의 더 많은 판매를 통해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봐주시는 종목 휴젤과 관련해서 가격 밴드 설정해 주세요. 네, 휴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역시나 고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단에 큰 저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한 4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룸이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 주가 구간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32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44만 원, 손절가 32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려서 좀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 이어서 유럽 시장의 수혜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지금 K-뷰티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봐야 되죠. 지금 미용 의료기기도 사실 K-뷰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네. 언급드렸던 거. 근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화장품을 좀 더 언급드릴 건데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100억 달러를 돌파했죠. 그게 뭐냐면 수출액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지금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화장품 수출이 전월 대비해서 한 20%, 26% 정도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화장품은 해외에서 잘 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일본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많이 팔렸었고 그다음에 미국을 진출했는데 미국이 좀 주춤하는 것 같더니 이제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신규로 중동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쪽에서도 신규 매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은 지금 피크아웃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 확대를 통한 실적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종목만 아니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바운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죠.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부과, 시술 금액이라든지 또는 올리브영과 같은 유통 채널에서의 어떤 결제 금액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화장품 업체들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일단 모든 지표들은 화장품의 어떤 호황을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매매를 하실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주셨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분기 실적, 여름 성수기. 먼저 실적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 2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1분기 때는 살짝 주춤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2분기 때 실적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쪽 기존 메이저 3사들, 그러니까 고객사들, 가장 큰 고객사들이 지금 미국 입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입점을 앞두고 있냐면 얼타뷰티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을 앞두고 있는데 3분기 때 입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3분기 때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2분기 때 초도 물량을 받아서 3분기 때
팔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도 물량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주춤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지금 현 상황이라면 2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신규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발주 이런 효과들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반등이 이제 시작된 코스메카 코리아 굉장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크림 하면 또 코스메카 코리아 떠올리는데 선크림 효과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자회사가 잉그로드랩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도 굉장히 알짜 회사거든요. 굉장히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고 특히나 여름철 성수기 때 자외선 관련된 차단제 관련된 제품들이 항상 굉장히 급속도로 팔리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성수기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수기 효과까지 기대가 되면서 연결 실적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회사 잉그로드랩의 실적 성장과 그리고 연결 매출 성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5월 중반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가격 밴드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고요. 고점까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7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5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달려주신 박철순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